일본에서 요즘 경찰이 가장 경계하는 신종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토쿠류입니다. 처음 들으면 일본 조직폭력배, 야쿠자의 새로운 이름인가 싶지만 사실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쿠자는 두목 간부, 조직원처럼 위계 질서가 뚜렷한 전통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하지만 토쿠류는 고정된 사무실도, 정해진 조직원도, 눈에 보이는 두목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모으고 범죄가 끝나면 흩어지는 방식. 그래서 일본 경찰은 토쿠류를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위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익명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식이 바로 SNS입니다. 고수익 알바, 당일 현금 지급, 간단한 심부름, 초보 가능 이런 식의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범죄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보내고 신분증 사진까지 넘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내 정보를 알고 있다. 도망가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절도, 강도, 불법 스카우트, 온라인 카지노 관련 범죄 등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현장에 나오지만 진짜 지시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시역은 익명 메신저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명령을 내리고 범죄가 끝나면 계정을 없애거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행범이 붙잡혀도 윗선까지 수사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실행범끼리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쿠자와 토쿠류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야쿠자는 조직 자체가 눈에 보입니다. 누가 어느 조직 소속인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쿠류는 범죄가 생길 때마다 멤버가 바뀝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내일은 강도, 다음 주는 온라인 사기. 범죄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SNS로 모으고 역할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돈을 받으러 가고, 누군가는 차를 빌리고, 누군가는 계좌를 제공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만 알고 전체 그림은 모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한 명을 잡아도 전체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계정, 또 다른 모집글, 또 다른 실행범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이 문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청소년과 젊은 층이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급한 사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루에 수십만 원, 몇 시간만 하면 된다는 말은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쉽게 큰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 통장, 휴대전화, 주소, 가족 정보까지 요구하는 알바라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토쿠류의 무서운 점은 범죄 조직이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이나 사무실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SNS 검색창, 익명 채팅방, 단기 알바 모집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토쿠류를 새로운 치안 위협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쿠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익명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조직이 얼굴을 드러낸 조직이었다면 지금의 토쿠류는 계정 뒤에 숨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행범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토쿠류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SNS로 사람을 모집하고 익명 메신저로 지시하고 청년층을 범죄에 동원하는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 당일 지급, 쉬운 일 이런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면 오히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일본을 흔드는 신종 범죄 조직 토쿠류, 야쿠자보다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잡기 어려운 범죄의 형태가 등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